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제주 진행의 류도형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11일 늦은 걸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요. 농가는 물론이고요. 장마 기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매거진 제주 인터뷰 시간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연소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진보당의 정근휴 제주시갑 공동지역위원장을 초대해서 제주의 정치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지 도민들 모두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주 지역사회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적 최연소 도의원 후보로 활동했던 진보당 제주시 갑 공동지역위원장인 정근휴 위원장 직접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 끝나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선거 끝나고는 이제 그 개표가 새벽까지 제가 네. 새벽 3시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 그 바로 7시부터 다시 제가 서 있던 그 교통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교통봉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면서 선거에 대한 아쉽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자영업자분들도 포함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또 만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아니, 선거 전보다 선거 후에 되게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락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더 많이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봉사는 어디서 하세요? 신광초등학교에서 신광초등학교에서요?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선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되자마자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치렀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선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정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좀 선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처음에 선거를 결심할 때 했던 그 생각이 정말 이 정치 선거를 해보니까 정말 이 벽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양당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돈 수십억 쓰는 이런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또 정말 제가 답답했던 건 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저는 1대1로 만나면서 유세차 안 하고 1대1로 만나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이 고단한 삶을 도대체 지금껏 정치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한탄도 들었고 정말 진심의 정치가 통하는 진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정말 만들어야겠구나.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정말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꼭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딱 주민들 마음만 믿고 보통의 청년들의 시선으로 선거를 치른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좀 말리시거나 좀 반응이 다양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선 이렇게 되는 이 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정치에 막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진보 정치가 잘 되어야 이 한국 사회가 변화한다, 발전한다 이런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치를 응원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정치에 정말 이 후보로서 뛰어드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도 뭔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항상 응원해 주셨고요. 가족분들도 저도 가족분들에게 이 말을 하기가
저희 부모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친척 이런 가족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역 주민들 만나고 같이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믿고 뭔가 응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개소식 때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개소식 때 참여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같이 뭐 선거 유세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선거 유세에 결합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가족들도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연동 지역의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그런 것이 좀 기억이 남는데 저희 신광 4길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건물 아파트 단지를 좀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을 짓는데 이 공사가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소음은 발생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소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지경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으면서 제주도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 있는 이 도로 멀쩡한 도로를 다시 이렇게 공사해서 다시 포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 도로가 움푹 파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막 지나가면 이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비가 오면 비가 자영업자분들한테 튀기도 하고 가게에 튀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하셨는데 들어주지는 않았던 그 도의원도 물어봤고 여기 건설업체도 물어봤고 제주시도 물어봤는데 결국은 다 남 탓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 자영업자분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전에 분신을 좀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일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많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삶에서 이야기들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해결해야 될 게 정치인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함을 느껴주시니 정말 이것이 좀 인상 깊게 제가 남았습니다. 남 탓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건설업체는 행정 탓, 뭐 행정은 맞습니다. 건설업체 탓, 맞습니다. 뭐 정치인은 뭐 다른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책임을 좀 밀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또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쉬웠던 부분,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사회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평균 연령 57.7세인데 제주도 의회가 이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50대를 웃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주도의 인구 중에서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 39세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만 19세부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그럼 제주도 의회의 20%가 되는 도의원이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도의원인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15명 정도가 그럼 청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일까 이런 생각하면 청년들의 현실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월세 꼬박꼬박 내고 연세도 꼬박꼬박 내고 내 이 임금 중에 3분의 1 이상이 월세로 들어가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의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그냥 거칠의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가 도대체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 당사자가 제주도 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너무 어리다는 게
네,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도 제주도의 20% 차지하는 이 청년들의 예. 목소리를 정말 똑소리 나게 의회에 들어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그 당사자가 직접 가서 정치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어떤 네. 뭐 목소리나 공약을 많이 내시면서 선거운동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 뭐 출마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공약을 접한 청년들은 실제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의 일단 제 공약은 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네.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 고민하면서 좀 나왔던 이 공약들인데 월세 상한제라던가 이 버스 공영화를 통해서 정규직의 일자리를 만든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로 나왔는데 청년들이 제가 연동의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정말 내가 자격증을 서울에서 땄는데 이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 제주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주를 자기는 좋아하는데 이 제주를 떠나서 결국은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 불안한 일자리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러면서 제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는 네. 이런 정책들을 설명해 줬을 때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청년분들이 제 SNS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SNS에서 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청년들에게도 제 정책을 공유하는 이 SNS를 보시고 이 정책이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SNS 많이 봅니다. 위원장님 SNS.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았나 싶을 네. 텐데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선거라는 아니면 정치라는 사회 참여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일에서 하는 독일의 공교육처럼 한국의 공교육도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네.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는 쓰여 있는데 그 네. 교과서 속에서 이걸 정말 암기식으로 외워서 시험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교육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정치나 그리고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교육. 맞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는 이론만 가르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실제 사회에서 네. 돈을 벌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걸 좀 교육해줬으면 어떨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저도 해봤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정치 참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왜 음. 여성 의무 공천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음. 그럼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도 좀 이렇게 정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청년들을 위해서 이 정치 제도가 제가 딱 그 잘못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뭐냐면 청년 후보의 경우는 10% 이상의 득표를 하면 100% 보전이 되고 네. 5% 이상만 하면 이 50% 보전이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15%를 넘어야 100%. 네. 기존의 후보들과 그렇죠. 청년이 아닌 후보들과 똑같은 이 예. 기준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선거 바로 직전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청년들이 그러면 이 기탁금도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지만 청년들은 절반이어서 이 절반을 내고 하지만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선거의 구조가 되어 있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 규정이 있음에 청년들이 조금의 두려움, 선거에서 두려움, 그리고 보전을 못 받는데 네. 못 받는데 이 선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규정도 좀 청년들에게 맞게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보당에서 청년 후보들이 한 40명 가까이 나왔는데 네,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2명이 당선됐습니다. 오. 창원시의회에 당선됐고 전주시의회에 당선됐는데 예. 거기는 다 중대선거구제가 그렇죠. 예, 예. 시행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승자 독식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 2등, 3등, 4등까지 당선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기탁금만 절반이고 선거 네, 보조는 맞습니다. 그대로였군요.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위원장이 모시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보조는 못 받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터뷰 전에 살짝 여쭤보기도 네. 했는데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정치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드시 포함되거나 또는 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꾸 이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청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네, 예, 청년들이 저는 정치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그 많은 분들이 저보고 만 19살인데 제가 19살인 저보고 다들 50대 흉내를 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는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인구에서 20%가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이 20%의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도의원, 당사자 도의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당사자 도의원이 정말 이 평범한 주민들의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청년이 도의원이 되어야 정말 제주 사회가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0대 도의원들만 있다고 해서 이 50대의 목소리들 아니면 기득권의 목소리들만 계속 대변된다면 청년들은 그냥 정치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년의 목소리, 청년이 정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의 시각에서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배운 교훈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훈은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켜지는 이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아이들 통행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선거 기간에 들었거든요. 이 선거에서 들었던 이 목소리를 선거 때만 반짝하지 않고 슬로건만 내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우리 삶이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정치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야겠다는 이런 교훈을 느꼈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상당히 높네. 네. 힘들어. 다시는 안 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더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더 도전하면 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면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이걸 떠나서 주민들께서 이 제 진심을 더 많이 제가 보여드린다면 주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선 9기 13대 제주도 의회 이분들에게 청년을 대변해서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제가 선거 때 계속 아무도 그렇게 저한테 다른 이제 현역 도의원분들이 예. 이런 말씀을 너무 청년 얘기를 많이 한다 저보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이 정치의 과정이나 선거의 과정이나 제주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주목받는
이걸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계속 선거 때에는 청년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휙 가는 이런 이 소유물로 예. 여겨졌던 이런 청년의 의제를 정말 대놓고 청년의 이 보통 청년들의 마음, 이 월세 내고 이 버스 타는데 이 버스가 노선이 저기까지는 못 가서 1시간 걸려서 차 타고는 20분 갈 거를 1시간 걸려서 가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정말 이 정체장애 공론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청년 당사자이지만 제가 피켓팅 하면서 청년들의 얼굴을 지나다니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아니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막 가득한 그렇죠. 우울한 이 청년들의 모습을 얼굴을 막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 9기 그리고 13대 제주도 의회가 해야 될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정말 필요한 청년들 이 일자리도 가보고 정말 청년들의 노동 현장도 가보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그 하기 하나로마트에 있었던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제주도의 정치권이 왜 아무런 말을 지금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논평 하나 내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민들이 지금 그 하기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청년의 현실 속에서 내가 뭐라도 해서 이 비정규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절박함 속에서 이 죽음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하기 하나로마트의 그 27살 한 명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의 청년들이 느끼는 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것들이 정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고 그걸 위해서는 일자리에 정말 가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부터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청년이 아니라 진짜 정말 느끼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네, 몸이 맞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부조리한 맞습니다. 일이 있더라도 참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는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일단 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뭐 인터뷰 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정근효라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계속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계획이 좀 있는지 행보를 좀 네. 예. 저는 이제 올해는 대학을 안 갔거든요. 예. 밀어놨던 이 대학을 좀 다시 준비하면서 내년에 대학을 가면서 학생과 대학생분들도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내고 지역을 떠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들을 주민들께 또 계속 보여드리고 대학생도 만나서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정치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아마도. 그럼 네. 진학도 제주에 있는 대학으로. 네. 그래요. 어디 가시진 않는군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물론 SNS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야, 네. 뭐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의 뭐 현안 중에는 어떤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 청년 대학생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려고 하니까 예. 대학생 의제에 되게 관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도 그렇지만 기후위기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이 기후위기도 그렇지만 네, 대학생에 대한 문제도 되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생분들이 제주대의 학생분들이 2,000여 명 정도가 예. 서명한 그 의제가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1,000원의 학식이에요. 음. 그 한 끼만 1,000원으로 보장되는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주대에서. 그래서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1,000원의 학식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보자 이런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대학생 의제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모시면 이제 특히나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과 네.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그래 어쨌든 뭐 지금 품고 있는 포부 계속 좀 간직하면서 정치 분야 또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제 목소리 내주시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 개인에 대한 말보다 저희 네. 진보당이 이번에 성과를 되게 많이 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한마디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304명의 후보가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광역의원 7명, 전국에서 기초의원 34명 등 총 4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값진 성과인데요. 특히 호남에서 29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한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5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수도권에서도 진보정책 가능성을 열어냈습니다. 진보당에게 제주도 의원도 1명이 당선됐는데 진보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이 주민과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 선택이 진보당을 선택함이 옳았음을 실천과 성과로 반드시 입증해 내겠고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를 마음에 새기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 같으세요. 진보당 제주시 갑 공동지역위원장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정군효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회고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류도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